안녕하십니까. 모처럼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수업하니까 감개무량하네요. 방역수칙 준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원래 분당에서 강의를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분당 학원에 장비가 좀 문제가 좀 있어서 뒤에 부분 있죠. 1시간 종합부동산세 그 부분은 지금 별도로 주말인데 인천공인모에 원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인천공인모에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실은 130석 되는 넓은 교실인데 저 혼자 있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마스크를 벗고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거 참고로 생각하시고, 또 혹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수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교재에 이어서 이제 1, 2월 마지막 과정인 16강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죠. 그래서 교재는 714페이지에 있어요. 714쪽. 그리고 노트에는 120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기본서를 먼저 보시고 그거 설명하고 그거에 대한 보충으로 우리 그림 노트 가지고 보충 노트 가지고 점검하는 걸로. 자, 714쪽. 앞에 시간에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부했어요. 그죠?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따로 계산하고, 지금 오늘 공부하는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따로 계산을 해서 두 개를 합친 것이 종합부동산세다. 반대로 주택은 소유하지 않고 토지만 소유하고 있다면 토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만 계산을 해서 고지서 발부하겠죠. 근데 주택도 소유하고 있고 토지도 소유하고 있다면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따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따로 해서 합산해서 종합부동산세로 고지서를 발부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과세 대상 보시면, 자, 여기 보실래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재산세 규정에 토지가 있는데 지방세법 재산세에서 공부하실 때 비사업용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이고 사업용 토지, 요거는 별도 합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차등 과세, 차별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소유자별로 합산하지 않고 각각 토지에 대해서 과세하는 분리과세 대상이 있는데, 분리과세 대상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토지 중에서도 종합합산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비사업용 토지죠. 비사업용 토지. 그리고 별도 합산하면 뭐예요? 이것은 사업에 이용하는 사업용 토지다. 그죠? 그래서 종합합산하고 별도 합산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으로 하는데, 그럼 지방세법 재산세 공부할 때 공부는 했지만 오래됐으니까 다시 한번 보죠. 어떤 것이 종부세 과세 대상이고 재산세 과세 대상이냐. 자, 보세요. 종합합산 그랬어요. 종합합산. 비사업용 토지. 그럼 비사업용이 뭐예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경작하지 않고 있는 농지, 휴농 상태인 농지, 목장용지로 되어 있는데 축산업에 이용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법률 등에 의해서 묶여져 있는 지역은 분리과세 가서 세부담을 줄여주지만 일반 지역의 임야나 일반 법인 등이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면 비사업용 토지, 종합합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토지는 재산세는 과세하고 종부세도 합산을 해서 종부세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된다. 또 일정 면적을 부하는 거, 초과하는 거 그랬어요. 일정 면적이 뭡니까? 목장용지, 축산업에 이용하고 있으면 축산법에 정해놓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목장용지,
공장 용지 중에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거,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기준 면적을 초과, 주택의 부속 토지 기준 면적 초과, 이렇게 법령이 정하는 일정 기준 면적을 초과해서 과다 보유하고 있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또는 비사업용이다. 그래서 재산세도 과세하고 종부세도 과세를 합니다. 또 기존에 건축물이 있었는데 멸실됐어요. 그리고 멸실 등기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의 건축물이 있으니까 그걸 뭘로 봐줘요? 별도 합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별도 합산으로서 뭘로? 재산세 과세하고 종부세 과세하는데 여기는 6개월이 지났어요. 지난 건 나대지와 똑같다. 비사업용. 그래서 이런 토지, 또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 이외에도 나대지, 그죠? 이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서 재산세도 과세를 하고 종부세도 과세 대상이다. 그죠? 다만 재산세는 시군구에 있는 것만 과세를 하지만 종부세는 소유자 중심으로 전국에 있는 요 종합합산 다 합산을 해서 이 공시가격이 참고로 5억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이 같습니다. 그리고 별도 합산이 있어요. 이것은 사업에 이용하고 있는 사업용 토지죠. 그래서 일반 건축물 하면 상가, 점포, 사무실 이런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기준 면적까지는 사업에 이용하니까 종합합산보다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자. 그래서 재산세에서 별도 합산으로 재산세가 과세됐고, 역시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종부세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 법령으로 인가 허가받은 토지, 기타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하면 토지 위에 건축물은 없지만 주차장 사업과 같이 건축물이 없어도 사업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런 토지는 별도 합산으로서 재산세가 과세되고, 이거 전국에 있는 걸 다 합산해서 일정 금액을 초과, 즉 80억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도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종합합산하고 별도 합산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럼 여기 분리과세 있잖아요. 농사 짓고 있는 농지, 축산업에 이용하고 있는 거, 종중소유 임야나 법률에 따라 특정적으로 지정된 지역에 임야는 수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세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 그래서 각각 과세한다. 그래서 분리과세. 참고로 이런 거는 재산세에서 제일 낮은 저율 1000분의 0.7 이렇게 세율을 적용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세는 과세는 하지만 종부세 부과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다. 요거 기억하시고, 다음 요건을 충족한 공장용지나 산업 공급용 토지로서 이것은 공익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도 별도로 합산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지만 공익사업과 같이 분리과세 가서 세부 부담을 줄여줍니다. 물론 종부세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골프장용 토지나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사치성이잖아요. 그래서 재산세에서 과세를 하되 1000분의 얼마 40 이와 같이 고율로 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왜? 재산세에서 수익이 많기 때문에 재산세에서 사치성은 높은 세율로 이미 부과를 했기 때문에 종부세 또 이중으로 부과할 수 없다. 그래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종합합산 대상 토지나 별도 합산 대상 토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고, 분리과세 대상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비교를 한 거지, 세부적으로 종부세에서는 물어보지는 않죠. 종합합산 대상 토지하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만 종부세 과세 대상이고, 사치성 재산이나 농사 짓고 있는 농지 같은 것은 이건 분리 과세 대상으로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교재 보시면 714쪽,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 과세 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지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지방세법의 규정에서, 즉 재산세 공부할 때 공부한 종합합산 대상 토지와 별도 합산 대상 토지만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그럼 여기서 기억할 건 분리과세 대상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요거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럼 밑에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종합합산 토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1번 밑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 비사업용 토지 중에서 일단 재산세가 과세된 토지 중에서 비사업용 토지만 전국에 있는 걸 소유자별로 합산을 해서 공시가격을 했어요. 이때 공시가격인 토지니까 개별 공시지가가 되겠죠. 개별 공시지가 합계가 5억을 부하는 자,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이때 공시가격 5억 그랬죠. 이 5억은 공동 소유라면 지분대로 나눠라.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걸로 보고 각각 5억을 초과할 때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또 하나 오른쪽에 보시면 별도 합산 대상도 똑같아요. 국내에 있는 사업용 토지, 즉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중에서 재산세가 과세된 토지만 전국에 있는 걸 합산을 해서 소유자 중심으로 합산을 하죠. 그래서 공시가격하면 개별 공시지가가 80억을 부하면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죠?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주택이 됐던 토지가 됐던 신탁법에 신탁재산 맡겨놓은 신탁토지나 신탁된 주택은 과연 누가 납세 의무자냐? 사실상 소유자, 누구죠? 위탁자. 위탁자가 재산세가 됐던 종부세가 됐던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죠? 신탁법에 신탁된 토지나 주택은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 만약에 재산세나 종부세에 대해서 위탁자가 납세 의무 능력이 없다, 즉 체납됐는데 압류를 하여도 재산이 부족하거나 또는 낼 세금이 부족하다, 그럴 때는 수탁자 있죠. 위탁자의 신탁재산을 등기해서 관리하고 있는 수탁자가 물적 납세 의무가 있다. 즉 위탁자가 맡겨놓은 신탁재산으로 위탁자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못 낸 거 납부할 의무가 있다. 요거 참고로 같이 가미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자는 종합합산은 5억을 초과하는 자, 별도 합산은 80억을 초과하는 자인데,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할 것이,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개인도 납세 의무자고요. 법인 단체 누구나 다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고, 또 개인, 자연인, 개인은요, 대한민국 국민,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라고 하고, 우리나라에 163일, 365일 중에서 183일 이상, 즉 6개월 이상 주소나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비거주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외국인은 비거주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주택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일정 금액을 부하면, 초과하면 역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든 외국이든 우리나라 기업이든 외국 법인이든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부세,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다. 요거. 또 하나는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각각 나눠서, 지분별로 나눠서 각각 6억, 종합합산은 5억이고 별도 합산은 80억을 초과할 때 납세 의무가 있다. 요거 이해하시고, 다음 그 밑에 보시면 715페이지 보시면 과세표준 나왔습니다. 과세표준. 첫 번째 종합합산 대상 과세표준은요, 국내에 있는
종합합산 대상 즉 비사업용 토지 공시가격을 소유자별로 다 합산을 해서 그 합한 금액에서 5억을 공제합니다. 5억을 공시가격학계액에서 5억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거기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는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올해 2022년은 일률적으로 100%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생략해도 돼. 그죠?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5억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 100%를 곱하면 그게 과세표준이다. 거기에다가 종합합산은 종합합산에 대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별도합산은 별도합산에 대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을 해서 각각 세액이 나온다. 그죠? 이렇게 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적용하고 또 하나 여러분 716페이지 보시면 716쪽 기본서 맨 밑에 보시면 방가로 2번 이중과세 공제다 그랬죠. 자, 종합합산은 전국에 있는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5억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 100%를 곱하면 과세표준이죠. 그 금액에 대해서 초과 누진세율 적용해서 세액이 나오면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서 부과된 재산세 부과된 거, 납부된 거 빼고 나머지를 납부를 해야 이중부과 위헌소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중부과 공제, 그죠? 재산세 낸 거 있으면 빼고 나머지만 추가로 내라. 종합합산이든 별도합산이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기억하시고, 자, 여기까지를 지금 한 걸 노트로 한번 정리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림 노트는요, 기본 1, 2, 3월에 지금 했지만 3, 4월 하면서 4월, 5월 하면 가면서 이제 노트 중심으로 가니까 웬만한 건 메모할 때 노트에 메모를 해서 노트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과정이 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꾸 설명하는 거에 추가로 기억할 거 있으면 거기에 메모를 하는 습관을 들여서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노트를 보시면 122쪽이죠.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지금 설명드린 거 첫 번째 과세 대상 앞에서 언급했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종합합산 토지하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별도합산. 이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와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 여기서 기억할 건 분리과세 대상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서 뭐는 제외다? 분리과세 대상은 제외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두 가지 봅니다. 첫 번째,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서 전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 중에 재산세가 과세된 거 있죠. 그것 중에서 비사업용 토지 또는 비효율적인 토지가 과세 대상이다. 그래서 다대지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 일정 기준 면적을 뭐하는 거, 초과하는 거, 멸실되고 6개월이 지난 거, 토지가격 2%에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 토지 초과하는 거, 이런 것 등이 종합합산이죠. 그리고 별도합산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업용 토지라고 그랬죠.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인데 이것도 전국에 있는 것 중에서 재산세 과세된 것 중에서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다. 두 가지입니다. 다음 두 번째, 그러면 누가 납세 의무자냐? 이와 같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납세 의무자라고 그랬죠. 근데 이때 납세 의무자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예요? 법인도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런데 이때 개인은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는 거주자 또는 외국인, 즉 비거주자 할 거 없이, 또 법인은 우리나라 법인, 국내 법인이냐 또는 뭐예요? 외국 법인이냐 관계없이 전부 다 납세 의무자가 되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이 납세 의무자는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각각의 보에 대해서 지분이죠. 각각 지분으로 나눠서 종합합산은 어떤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되느냐. 주택의 토지죠. 토지, 종합합산 토지는 전국에 있는 토지 공시가격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공시가격이니까 토지는 뭐예요? 개별 공시지가죠. 개별 공시지가 매년 6월 1일 결정되는 개별 공시지가 5억을 부하는 자 초과하는 개인, 법인, 외국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할 것 없이 다 납세 의무자가 되고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지분대로 각각 나눠서 각각 5억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죠? 별도 합산은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인데 전국에 있는 토지 공시가격 역시 개별 공시지가 합쳐서 80억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죠. 이거 역시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자기 뭐만큼 지분만큼 나눠서 납세 의무를 진다. 여기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뭐가 있어요? 요 부분 잘 보세요. 자, 납세 의무자 요 부분. 자, 신탁법에 무슨 재산이에요? 신탁법에 신탁된 토지 있죠? 요거 신탁된 토지에 대해서는 누가 납세 의무자다? 위탁자가 재산세가 됐던 종부세가 됐던 사실상 소유자죠. 그래서 신탁 재산은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자 보셨고 공동 소유는 지분만큼 나눠서 계산한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보셨고 마지막으로 과세 표준 계산. 자, 첫 번째 뭐예요? 종합합산 있죠. 종합합산은 전국에 있는 공시가격 개별 공시지가 합계액에서 얼마를 5억을 공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초과 누진세율 1%부터 3%까지 적용한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자, 여기는 종합합산은요, 전국에 있는 무슨 가격? 공시가격이에요. 공시가격 합계액이 나오면 거기서 얼마? 5억을 부하고 공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이에요. 공정시장 가액이죠. 부동산 가격 등 부동산 시장 가격 등을 감안을 해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매년 대통령령에 의해서 규정해 놓고 곱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이 원래 과세 표준입니다. 그럼 보세요. 공시가격이 10억이다. 그러면 여기서 5억을 부합니까? 공제를 합니다. 그러면 요거 빼면 얼마예요? 5억에다가 올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주택이 됐던 토지가 됐던 100%예요. 그러면 그대로 얼마예요? 과세 표준 5억.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이렇게 생략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하면 종부세가 나온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지금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100%니까 여기 공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생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남한데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5억을 빼고 여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100%니까 올해는 100%니까 생략한 거예요. 똑같으니까 거기다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뭐가 나온다? 종부세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종부세가 나오면 요 과세 표준 얼마죠?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근데 5억을 빼면 과세 표준이 얼마예요? 5억이죠. 5억에 대해서 뭐가 나왔어요? 지금 종부세가 나오면 5억에 대해서 부과된 뭐 지방세, 재산세가 있으면 요걸 봐라. 공제를 하고 나머지만 납봐라. 그래야 이중 부과를 피해 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헌법에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규정된 거 요거. 다시 한번
전국에 있는 토지의 종합합산 공시가격이 만약에 10억이라면 거기서 얼마를 빼요? 5억을 공제합니다. 그럼 나머지 얼마죠? 5억. 여기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 100%를 하면 그대로 5억이잖아요. 거기다가 초과 누진세율을 곱해라. 그래서 종부세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5억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면 5억에 대해서 낸 재산세를 계산해서 빼라. 그래야 나머지 요거를 추가로 납부해라. 요래야 이중부가 피해갈 수 있다. 이거는 주택도 그렇고 별도 합산도 똑같아요. 주택이든 종합합산이든 별도 합산이든 과세 표준에 대해서 종부세가 나오면 과세 표준에 대해서 부과된 재산세를 빼고 나머지만 내라. 이런 규정으로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2번에 보시면 별도 합산도 똑같죠. 별도 합산의 공시가격 합계 100억이라고 해봐요. 그럼 100억에서 80억을 뭐합니까? 공제합니다. 그럼 얼마 나와요? 원래 20억이에요. 20억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100%니까 그대로 20억이 되겠죠. 20억에 대해서 초과 누진세율 적용해서 종부세가 나오면 20억에 대해서 재산세 납부한 거 있으면 빼고 나머지만 내라. 그래야 위헌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여기서 우리가 이런 부분보다는 기억할 것이 개인, 법인, 단체 다 납세 의무자다 공동 소유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지분대로 나눠라.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걸로 본다. 이렇게 해서 각각 5억 80억을 부하는 자,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재 보시면 719쪽에 보시면 종합부동산세 뭐라고 그랬어요? 비과세. 그거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하나 보고 가죠. 718쪽에 보시면 토지에 대한 세부담 상한이라고 그랬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작년에 종부세를 부과했는데 요번에 공시가격이 올라갔다 그래서 종부세를 계산했더니 금액이 많이 나왔어요. 그거 종부세 세액이 나온 걸 전부 다 부과 징수하면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년도 부과된 세액의 토지는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는 100분의 150까지만 징수를 하겠다. 이것은 종합합산도 그렇고 별도 합산도 그렇고 주택도 똑같아요. 주택도 일반 지역의 2주택 이하는 전년도 부과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물론 주택 같은 경우는 일반 지역의 3주택이나 조정지역의 2주택 이상은 전년도 부과된 세액의 100분의 300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토지는 100분의 150을 최상한 비율로 되어 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하죠. 719쪽에 보시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그냥 눈길만 보세요. 자, 재산세가 비과세 되면 종부세도 보다 비과세. 재산세가 감면 대상이면 종부세도 감면 대상이다. 이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이해하고 가야 될 것이 뭐냐? 재산세 납세 의무가 없는 사람은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될 수가 없다. 왜? 재산세 안 냈으면 종부세 안 내니까. 그죠? 그러나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요,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재산세는 전체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하지만 종부세는 주택은 6억을, 종합합산은 5억을, 별도합산은 80억을 초과하는 자에 한해서만 납세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재산세만 부과되고 끝나겠죠. 그래서 결론은 지문으로 얘기하면 재산세 납세 의무가 없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도 없다. 이렇게 단정하면 돼요. 그런데 이건 틀리죠.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다. 그러면 안 돼요. 왜?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재산세를 냈지만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인 주택은 안 그렇죠. 법인은 주택 공시가격 얼마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법인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투기니까
무조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비과세 그리고 감면은 종부세도 따라서 간다. 다음 여러분 교재 보시면 720쪽으로 갑니다. 720쪽. 이제 과세 기준이 첫 번째 재산세가 됐던 종부세가 됐던 과세 기준이라면 매년 언제예요? 6월 1일. 이것을 우리는 조세 총론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납세 의무 성립 시기,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오래간만에 하니까 생각 안 나. 그죠? 예. 자,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납세 의무가 생겨요. 그죠? 성립.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을 하는 때. 그죠? 그럼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되면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그죠? 그럼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합니다. 이렇게 해서 재산세나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다음 2번 납세지. 여러분 납세지 하면 뭐예요? 자, 모든 세금을 공부할 때 납세지가 나오는데 이제는 알아야 되죠. 납세지라고 하는 것은 납세 의무자가 각종 신고 의무가 있다면 어디 가서 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 장소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신고해야 될 장소 납세지예요. 그래서 우리 납세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연결돼요. 여기 보세요. 자, 사람 중심으로 부과하는 것은 인세라고 하고 물건 중심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물세라고 합니다. 그럼 물세는 물건 중심이니까 물건에 뭘로 갑니까? 소재지. 여기가 납세지가 되는 거고, 기본이 인세는 사람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기본이 사람이니까 뭐예요? 주소지. 이렇게 간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리해 보면 취득세는요 물세잖아요. 납세지가 어디예요? 취득할 때 당시 물건의 소재지. 그죠? 부동산이면 부동산 소재지. 여기가 납세지예요.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부동산의 소재지. 부동산 중심으로 보시면 돼. 그럼 재산세는 물세니까 과세 기준일 현재 그 부동산의 소재지. 여기가 납세지가 됩니다.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인세잖아요. 사람 중심. 그래서 누구야? 주소지. 어떤 사람, 부동산 소유하고 있는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여기가 납세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외국인. 여러분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부시맨. 여러분이 유럽 여행 가면서 비행기에서 콜라를 마시고 콜라병을 비행기 창문 열고 던지면 아프리카 부시맨이 사는 동네에 떨어져요. 그럼 부시맨이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콜라병을 모아가지고 알뜰하게 모아가지고 대한민국 서울에 주택을 하나 사놨는데 일정 금액 6억을 모으면 초과하고, 나대지 같은 거 사놨는데 5억을 모으면 초과하면 걔도 재산세 내고 종부세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시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니까 주소지가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비거주자는 어디로 갈 것이냐? 우리나라에 주소는 없지만 사무실 가지고 사업한다 그러면 사업장 소재지로 갈 텐데 사무실도 없어요. 그런 경우는 부동산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부동산, 주택이나 토지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 여기가 납세지가 된다. 비거주자. 예, 주소가 없으니까 물건 중심, 물건의 소재지. 그런데 이 부시맨도요 부르주아인가 봐. 왜? 부시맨이 서울에도 주택이 있고 부산에도 있고 저기 제주도도 있다. 그러면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 각각 해야 되느냐? 아니야. 여러 개 있으면 한가운데로 하면 돼요. 어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 강남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제일 비싸다. 그러면 강남 세무서를 납세지로 한다. 이렇게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이해가세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장 넘겨보시면 712페이지. 자, 그러면 여기 712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지금 설명드린 납세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 갑니다. 자,
과세 기준일은 매년 언제라고 그랬어요? 6월 1일. 그래서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시기도 6월 1일. 시험에서는 재산세나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동일하다. 매년 6월 며칠? 1일. 맞죠? 예. 그리고 두 번째, 거주자의 납세지 그랬어요. 그죠? 거주자의 뜻은 우리나라의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대한민국 국민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가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어도 1년은 365일 중에 절반 이상이에요. 그래서 183일 이상 머무르는 장소, 거소를 두고 있다면 세법에서는 거주자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주자의 납세지는 당연히 주소지가 있고 머무르는 장소보 거소지죠.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 세무서가 되고, 법인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법인의 본점이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여기가 납세지가 됩니다. 거주자. 그런데 비거주자가 있잖아요. 그죠? 외국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비거주자거나 또는 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가느냐. 우리나라에 주소도 없고 사무실도 없으니까 주택이나 또는 토지가 어디에 있느냐, 소재지 관할 세무서예요. 그런데 여러 군데 부동산이 있으면 그 중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 여기를 납세지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여러분 교재 722페이지 가시면 종합부동산세 징수 방법 그랬어요. 자, 종합부동산세 징수 방법은 부가주의가 원칙이죠. 그래서 거기 1번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해야 될 종합부동산세액을 결정, 계산을 해서 해당 연도 고지서에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내라, 이렇게 고지서를 부과하고 징수한다. 그죠? 고지서를 발급한다는 얘기는 세금을 내라 이렇게 부과한 거죠. 그래서 이걸 부과주의 또는 우리는 그냥 보통징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고지서 나오면 받아가지고 납부하는 방법. 그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세무서장은 언제까지 고지서를 발부해야 되느냐 이거죠. 재산세가 됐던 종부세가 됐던 납세 고지서는 납기 개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발부하라. 그래서 밑에 납부 고지서 발급, 납기 개시, 납부기간 시작되기 5일 전까지 고지서 발부하라. 그거 기억하시고, 예외로 밑에 2번 부가주의 이렇게 고지서 발부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로 신고 납부, 많지는 않지만 신고 납부도 선택하면 가능하다. 무슨 얘기예요? 자, 세무서장이 세금을 결정을 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여러분한테 고지서 발부했어요. 근데 여러분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택 중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 등이 있는데 그런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본인이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못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잘못됐으니까 요거는 과세 대상이 아닌데 과세 대상에 들어갔으니까 내가 다시 부하겠다, 신고하고 기한 내 납부하겠다, 이렇게 납세 의무자가 선택을 하면 신고 납부할 수 있어요. 이때 기간은 똑같아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때는 본인이 신고하고 납부하겠다 그렇다면 세무서장이 이미 고지서 발부한 거, 그것은 부가 징수 결정은 없었던 걸로 보고 납세 의무자는 이제 스스로 12월 15일까지 신고도 하고 납부까지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한테 신고하라. 이 경우 부가주의 결정은 없었던 걸로 하라. 얘기는 고지서 발부한 건 없었던 걸로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지문이 있어요. 723페이지 맨 위에 보충 나왔죠. 자,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하겠다 그랬어요. 신고주의를 선택했잖아요. 그리고 납세 의무자가 12월 며칠?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뭐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다 하더라도 특별히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겠다. 왜? 이미 고지서 발부했는데 고지서 받고 납부 안 한 걸로 보고 납부 지연 가산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별도로 무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별한 규정. 그리고 시험에서 여러 차례 물어보는 지문이니까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를 선택해 놓고 신고를 안 했다 하더라도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요거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거 맨 위에 나왔었죠? 예,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724페이지에 가시면 자, 분할납부,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려우면 일정 기간 나눠내는데 재산세 분할납부와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는 요건이나 납부하는 방법 등은 같지만 기간만 틀려요. 기간만. 재산세는 납부기한 지나고 2개월이지만 종부세는 단위가 크니까 6개월까지 분할납부. 요게 차이점이죠. 그럼 밑에 위에 보세요. 724조 분할납부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 출제해요. 250만 원 초과하면 분할납부할 수 있다. 그러면 법령이 정하는, 즉 법령에 따라서 납부할 세액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납부기한 지난 날로부터 6개월까지 분납하게 할 수 있다. 6개월까지 나눠낼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럼 밑에 2번 분할납부세액이라는 것은 6개월 동안에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박스에 1번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은 초과했는데 500만 원 이하다. 500만 원 초과 안 했어요. 그러면 250만 원 초과 금액을 6개월 동안에 낼 수 있다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납부할 세액이 300만 원이면 납부기한 내 250만 원 기본 내고 초과하는 거 50만 원은 6개월 동안 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다시 400만 원이면 250만 원 납부하고 150만 원은 6개월 동안 낼 수 있다. 그러면 500만 원 초과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나눠낼 수 있는 게 절반까지 나눠낼 수 있다. 100분의 50 이하. 6개월 동안에 내는 금액이 더 크면 안 돼. 100분의 50 이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700만 원이다 그러면 350만 원 먼저 내고 6개월 동안에 350만 원까지 나눠낼 수 있다. 최대한. 만약에 1000만 원이면 납부기한 내에 500만 원 기본 내고 6개월 동안에 500만 원 납부할 수 있다. 이게 분할납부죠. 그래서 이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허가 여부가 아니에요.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또 725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농어촌 특별세가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에 부수적으로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의 20%가 부수적으로 따라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재산세가 종합부동산세가 분할납부될 때는 거기에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도 따라서 비율만큼 분할납부된다. 그럼 앞에서 공부한 재산세가 분할납부되면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도 따라서 분할납부되고, 종합부동산세가 분할납부되면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도 따라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 여기까지가 종부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토지. 그러면 취급한 내용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 자, 부가징수 볼까요? 첫 번째 원칙, 부가징수가 원칙이다. 과세권자면 세무서장이 세액을 계산을 해서 뭐합니까?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고지서에는 12월 며칠 1일부터 12월 며칠이에요?
15일까지 납부하라 이렇게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고지서는 납부기간 시작되기 며칠 전, 5일 전까지 이렇게 고지서를 발부를 합니다. 그럼 납세 의무자는 고지서 받아가지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고지서가 나왔는데 미비한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납세 의무자가 이거는 내가 다시 신고하고 납부하겠다, 납세 의무자가 선택을 하면 신고 납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기간은 똑같아요. 납기는 12월 며칠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그죠? 이때 요 고지서 나온 건 없었던 걸로 본다 이거죠. 이때 부과주의 결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고지서 발부한 건 없는 것으로 보고 요때까지 뭐를 하면 돼요? 신고도 하고 납부를 하라 이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여기서 신고 납부하겠다 그리고 뭐를 안 했습니까? 신고 납부를 안 했다 하더라도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이때 고지서 받고 납부를 하든 신고 납부를 하든 한꺼번에 납부할 수 없다. 그런 경우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그죠? 이때 분할 납부는 250만 원 무하는 경우, 초과하는 경우에 분할 납부가 되는데, 이때는 납부 기한까지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럼 제출을 하면 이 기한이 지나고 나서 몇 개월까지, 6개월까지 나눠낼 수 있다. 이때 여러분 요거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하겠다 그리고 신고를 안 했어도 특별히 무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요거 중요하다 그랬고요. 또 하나 여기 종합부동산세가 분할 납부가 되면 여기에 부과되는 또 농어촌 특별세도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합부동산세는 원래 통상적으로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예, 32회 시험에서만 유일하게 세 문제가 출제되다 보니까 32회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이 그래도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어떤 분들은 아예 포기를 하고 안 한 경우가 있어요.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한 문제 나오는 종부세는 아예 안 했어요. 그런 분들은 세 문제를 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16문제 중에 한 문제도 비중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투자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기본적인 내용 정도는 알고는 가야 된다. 그죠? 전혀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등록면허세하고 종부세는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니까 그거 분량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종부세도 2시간 정도 분량이면 한 문제 충분히 건질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종부세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 공부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종합부동산세인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종부세는요, 특징,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종부세 따로 계산하고 토지분 종부세 따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과세 기준일, 그리고 납세지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부과징수 절차, 거기에는 분할 납부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통상적으로 한 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종부세 특징은 보세요. 국세, 종합부동산세는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국세예요, 국세. 예. 그리고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이다. 그래서 과세 기준이라면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시점. 세 번째, 세율. 개인의 경우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 법인 소유 주택은 비례세율이에요. 3%짜리도 있고 6%짜리도 있다. 그리고 개인이든 법인이든 토지는 초과 누진세율 적용합니다. 법인도 토지는 누진세율을. 그런데 법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회사가 주택 소유하고 있으면 그건 투기지. 혜택을 줄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같이 250만 원을 부하면 초과하면 뭐 할 수 있다?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재산세는 2개월이고 종부세는 6개월이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고지서를 발부하는 부가징수인데 납세 의무자가 선택을 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뭐를 안 했다? 신고를 안 했다. 그죠?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죠? 종합부동산세는 인세죠. 그래서 소유자 중심으로 전국에 있는 주택과 토지를 소유자 중심으로 합산을 한다. 그죠? 예, 이렇게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는 종부세 과세 대상은 이렇게 크게는 두 개지만 세분화시키면 주택이 있죠. 그리고 종합합산하면 비사업용 토지, 이런 비사업용 토지 종부세 과세하고, 사업에 이용하는 거 별도 합산이라고 하죠.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 비사업용 토지, 그리고 주택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보면 전국에 있는 주택 합산해서 6억을 초과하면 1세대 1주택은 11억을 초과할 때 종부세 납세 의무가 있고요. 종합합산은 5억, 별도합산은 80억을 초과할 때 납세 의무가 있다. 이때 요 금액은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 지분별로 나눠라. 그죠? 그래서 지분별로 나누는데 지분 표시가 없으면 뭐한 걸로? 균등한 걸로 본다. 그죠? 그러면 이제 주택분에 대해서 보면 전국에 있는 주택 중에 재산세가 과세된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인데 중요한 거 있어요. 별장은 사치성으로 재산세에서 많이 부과 있으니까 종부세 별도로 과세 안 한다. 그죠? 납세 의무자, 이때 납세 의무자는 신탁법에 맡겨놓은 신탁 토지나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가 소유자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 위탁자는 자기 앞으로 있는 거 다 합산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주택은 공시가격 합계 6억을 초과할 때 납세 의무가 있는데 1세대 1주택은 투기 안 했잖아요. 그래서 공시가격 11억을 초과할 때 납세 의무가 있다. 그죠? 공동소유는 지분대로 나눠요. 그런데 이런 주택은요, 가지고 있어도 투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하지 않는다. 전국에 있는 거 합산할 때 여기서 제외 이 얘기는 뭐예요? 합치지 마라. 종부세 과세 안 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임대사반한 주택, 종업원 기숙사나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 그리고 여기 미분양자가 붙었어요. 미분양, 이거는 어쩔 수 없어서 주택건설회사가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다 남은 거, 미분양주택 이런 거 어쩔 수 없는 거지 투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개정된 거 있어요. 개정된 거 큰 비중은 아니지만 요게 개정됐어요. 자, 여러분 교재에도 그렇고 노트에도 가정 어린이집 그랬는데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이 1월 달에 개정이 되면서 모든 어린이집은요, 종부세 과세 안 합니다. 그래서 가정자가 빠진 거야. 그냥 어린이집 이겁니다. 가정 어린이집이 아니라 그냥 모든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법의 어린이집 전부 다 과세 안 하겠다. 또 요거 6번 등록문화재인데 원래는 국가등록문화재예요. 국가에 등록된 문화재만 종부세 과세 안 한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것도 있고 향토 문화재도 있기 때문에 국가자가 빠졌어요. 국가 등록문화재 그거 빼고 그냥 모든 문화재 주택은 종부세 과세하지 않겠다. 이거. 그리고 10번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3년 동안은 종부세 과세 안 합니다. 근데 여기는 요거 가로 안에 조금 여백이 적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수도권 지역에 있는 주택을 상속받았다. 아니면 특별자치시예요. 특별자치시 하면 어디예요? 세종시에 있는 주택을 상속받았다. 전국에 있는 광역시죠. 광역시에 있는 이런 주택을 상속을 받았다. 요거는 몇 년만? 2년이요. 2년. 그럼 이런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3년 동안은 종부세 과세 안 하겠다. 이거
그리고 주택건설회사가요, 아파트 지으려고 기존의 낡은 주택을 샀어요. 그거 뭐 할 거야? 멸실하고 거기다가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 거죠. 멸실 예정인 주택을 주택건설회사가 취득해서 소유하고 있는 것은 종부세 부과할 이유가 없다. 그죠?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개정돼서 새로운 부분이죠. 예.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주택에 대해서 봤고요. 이번에는 주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세 표준은 어떻게 되느냐. 자, 아까 토지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다주택자는 공시가격학계에서 6억을 빼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10억이다. 그러면 6억을 공제하면 나머지 얼마예요? 4억. 여기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야 되는데 제가 생략했다고 그랬어요. 왜? 100%니까. 100%. 그럼 100%면 그대로 얼마예요? 4억. 여기에다가 초과 누진세율을 곱해라. 이렇게 해서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럼 요 4억에 대해서 종부세가 나오면 4억에 대해서 낸 무엇을? 재산세를 빼고 나머지만 납봐라. 그래야 이중부과를 피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생략했어요. 왜? 100%니까 그대로. 예, 그거.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는 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냐. 한 사람이 주택을 하나 소유하고 있으면은요, 공시가격에서 5억을 먼저 기초로 빼고 6억을 공제. 그래서 결과적으로 11억을 빼라. 그리고 나서 거기다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다 100%니까 생략을 하고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을 해서 산출세액이 나오면 여기서 재산세 낸 거 빼고 나머지만 내라. 그죠? 예. 그런데 여기 핵심이 법인입니다. 법인은 회사 이름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건 종업원 기숙사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원년 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투기예요. 이건 가격이 얼마 초과 그런 게 없네. 전부 다 공시가격 전체에 대해서 3%, 요거는 2주택이에요. 2주택 이하. 그런데 요 6%짜리는 일반 지역의 3주택이나 조정지역에만 주택 2개. 이것은 부동산 투기다. 그래서 몇 프로? 6%를 적용한다. 비례세율로 되어 있다. 그죠? 또 하나 여기서 1세대 1주택은요 단독 소유인데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을 때는 나는 1세대 1주택을 적용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왜? 뒤에 가서 1세대 1주택은 6억이 아니라 11억을 빼고 뒤에 가서 세액공제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받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본인들이 무엇을 하라? 신청을 하면 돼요. 나는 1세대 1주택, 원래 부부공동은요 공동세는 지분대로 나눠. 그럼 남편도 주택, 부인도 주택이니까 다주택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1세대 1주택자로 적용받겠다라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뭐를 하면 신청을 하면 1세대 1주택 적용해 주겠다. 이런 규정이 있죠. 예.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과 세율에 대해서 봤습니다. 다음. 자, 이번에는 1세대 1주택 할 때, 1세대 1주택 할 때 요거 기억해야죠. 1세대 1주택은 혼인의 경우는 혼인한 날로부터 몇 년, 5년 동안은 각각의 세대로 인정해 주겠다. 요거 60세 이상인 직계 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친 경우는 10년 동안은 각각의 세대로 보겠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은 세대원 중에 한 사람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가 1세대 1주택이에요. 그럼 주택 하나라도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지분대로 나누니까 주택이 2개가 되죠. 그러니까 그건 1세대 1주택이 아니다. 다만 여기와 관련해서 요거 공동 소유의 경우는 지분별로 나눠서 각각 주택 소유한 걸로 보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1세대 1주택을 적용받겠다라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을 하면 각각으로 안 보고 한 사람의 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을 적용하겠다. 또 등록 문화재 주택이나 임대 사반한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뭐한다? 제외한다. 그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율 보시면, 세율까지는 다 기억할 수 없지만 요건 참고하세요. 법인은 누진세율이 아니라 비례세율이에요. 일반 지역에 주택 2개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냥 3%야. 3% 비례세율. 그런데 지역에 상관없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지역에 2주택 가지고 있다 그러면 몇 프로? 6%. 그죠? 또 하나 여기. 자, 세부담 상한은 주택, 일반 지역의 주택은 전년도 세계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주택도 그렇고 토지도 똑같아요. 그런데 요거 2번, 3번.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그죠? 또는 일반 지역이라도 3주택 이상이면 이건 투기다. 그래서 3배, 100분의 300까지 징수하겠다. 100분의 300까지 요거 기억하시고, 또 하나 1세대 1주택자는요 연령별 공제가 있죠.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가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20%, 65세 이상 70세면 30%, 70세 이상이면 40% 공제해주고, 연령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5년에서 10년 미만은 투기 안 했으니까 20% 별도로 공제해주고, 10년에서 15년 미만은 40%, 15년 이상이면 50%예요. 그렇다면 여기 보세요. 이거하고 중복이 되면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 중복. 그런데 요거 40%하고 여기가 15년이면 50%, 두 개 합치면 90%잖아요. 이때는 최고 몇 프로? 80% 범위 내에서만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이라도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을 때는 우리는 1세대 1주택을 적용받아서 세액공제까지 받으면 이게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뭐하라? 신청을 하면 1세대 1주택자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보셨고, 토지는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종합합산하고 별도합산이다. 그죠? 예, 그게 과세 대상이고, 요거 분리과세 대상. 분리과세 대상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대상은 종합합산 토지하고 별도합산 토지죠.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 그리고 납세 의무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종합합산은 전국에 있는 거 5억을 초과하는 거, 그죠? 별도합산은 80억을 초과하는 자 그랬고, 세 번째 과세 표준은 역시 똑같아요. 공시가격에서 5억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왜? 공정시장 가액은 100%니까 생략했다고 그랬죠? 별도합산은 80억을 공제하고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라. 그리고 신탁된 토지나 신탁법에 맡겨놓은 주택은 누가 납세 의무자다?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랬고요. 과세 기준일은 며칠? 6월 1일이고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될 것이고,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의 주소가 없으니까 주택과 부속된 토지의 소재지 관할세무서를 납세지로 한다. 마지막으로 이제 징수는 부가징수. 세무서장이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 발부한다. 보통 징수죠. 납기는 12월 며칠? 1일부터 12월 15일로 하고,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발부를 합니다. 요거 받아가지고 내면 돼. 근데 납세 의무자가 선택을 하면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나왔는데 보니까 잘못된 미비된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다시 뭐 하겠다? 신고하겠다. 똑같아요. 언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그죠? 이때 신고를 하겠다 그래 놓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래도 무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납세의무자가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고지서 나온 건 없었던 걸로 보겠다 이 얘기죠. 그럼 고지서 받고 내던 신고 납부를 하던 한꺼번에 납부할 수 없습니다. 왜?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뭐하니까? 초과하니까 분할 납부하겠다. 그럴 때는 납부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기한 지나고 늦어도 몇 개월까지 6개월까지 나눠내는데 이때 분할납부 있죠. 종합부동산세가 분할납부되면 무엇도 농어촌 특별세도 따라서 뭐한다? 분할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납세자가 선택을 해놓고 신고 안 했다 하더라도 뭐는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종부세 마무리했습니다. 예, 이제 3월 1, 2월 달 마무리했고요. 3월 달에 가서는 우리 세법 같은 경우는 격주로 하다 보니까 뭐 심화가정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3월 달은 양도소득세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8시간 정도 분량이니까. 그래서 양도소득세 하고 뒤에 4월 달에 가서 나머지 또 반복해서 수업하고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니까 일단은 3월 달은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에 치중할 거니까 집중적으로 할 거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 코로나가 아주 기승을 부리죠. 예. 아무리 감기라 하더라도 여러분 남한테 피해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